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주 2차 강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그래프 장미 유형의 유리수 유형까지 했는데요. 조금만 더 그래프를 더 나가겠습니다. 와우선 유형 중에 오늘 지난번에는 당연히 여기에 이제 K 부분이 고정적인 1처럼 생각을 했는데 저기 K를 유리수까지는 좀 무리라고 하더라도 뭐 1이 아닌 2나 3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너무 많이 예를 내서 참고적으로 하나만 샘플로 제가 K가 3일 경우에 예를 하나 그려봤습니다. 설명은 안 하고 그냥 완성된 실습한 결과만 제가 그려놨는데요. 보여드리고 싶었던 의도는 우리가 K역 장미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 잎이 서로 겹쳐지거나 아니면 엇갈리거나 뭐 아니면 이렇게 사이가 뜨거나 이런 유형만 있었는데 이 유형은 안에 마치 속에 있는 잎이 발생하는 그런 모양의 그 잎이 나오는 거라 기본 유형은 분명히 고리가 있는 와우선인데 걔네들 숫자를 조절하면 이렇게 잎이 속잎이 나오는 유형이라 한번 뭐 얘에서도 잎이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기본 유형 이제 설명 끝났고요. 그럼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어느 유형이냐면 역시 여러분이 제가 지금 하면 우리 교과서에 본문에 없는데 하시겠지만 아직 연습 문제까지 보실 단계가 아니라 안 보셨을 수도 있는데 뒤에 연습 문제 보시면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한 게 R은 A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상수 유형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다가 기본적인 삼각함수 코사인 세타 혹은 물론 사인 세타 이렇게 세트처럼 이렇게 붙여서 했어요. 그런데다가 여기에 상수 K배를 했죠. 이렇게 K배. 그럼 K배가 되면서 잎이 몇 개씩 발생하는 K역 장미 유형을 했어요. 그런데다가 요 상수 A형에다 다시 뭐를 했냐면 A에 플러스 마이너스 A에 코사인 K 코사인 K 세타 혹은 여기에 같은 숫자가 나올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보편적으로 다른 숫자 B가 나오는 상태가 돼서 고리가 있는 와우선 혹은 심장형 또는 와우선이긴 와우선인데 첨점이 굉장히 완만한 유형에 대한 그런 어떤 유형의 극방정식 물론 얘도 사인도 세트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써도 되지만 사실은 B를 음수로 보면 되기 때문에 굳이 뭐 플러스 마이너스 유형이라고까지 할 건 없지만 이런 유형을 하고요. 뭐 연주형이라고 그래서 R 제곱형 그리고 제곱형 지난 시간에 했었죠. 거꾸로 이쪽을 제곱도 시켰었어요. 이쪽 제곱형도 했었어요. 이런 유형을 해봤다면 제곱하고 이런 것만 있고 얘네들은 독립적으로 사인과 코사인을 다 떨어뜨려서 문제를 접근했다면 사인과 코사인을 같이 놓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이냐. 즉 R은 예를 들어서 사인 세타 가장 쉽게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표현될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참고적으로 뒤에 연습 문제는 저처럼 착하게 기본 1로 놓지 않고요. 여기 막 10, 6 이렇게 큰 숫자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이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기본 유형으로 저는 조금 계산하기 쉽게 1로 바꾸어서 합차 유형을 하고요. 뭐 합도 있고 얘도 차도 한번 해볼 거예요. 차도 한번 해보는데요. 얘의 합차 유형을 하려면 이제 조금 이따 지금 예제 하나 띄워 놓겠습니다. 자, 이런 그림 결과 지금 조금 전에 되겠지만 앞에 있는 상수를 가장 기본적인 1과 1로 잡았을 때 결과 그림만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저거 실행해서 결과를 뭐 지우지브라로 돌려서 저렇게 되는가 보다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우리가 A에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고 해서 그 사인과 코사인의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쟤를 일명 합성해서 하나의 사인이면 사인, 필요에 따라서 조금 단순하게 코사인이면 코사인으로 바꾸고 싶다는 의도가 있는 거야. 근데 보통은 코사인은 이 부호가 불편해서 사인 유형으로 즉
얘를 사인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쪽 부분에 이 상수 a는 코사인 유형으로,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상수는 사인 유형으로, 그래서 합성을 해주는데요. 그럼 요거를 코사인 유형과 사인 유형으로 해서 어떻게 합성이 되냐면 공식이 루트 저 상수들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빼고요. 그 다음에 그 칸이 좁을까요? a제곱 길이만큼 뺀 요만큼의 분자 a를 하면 사인 앞에 있는 a 상수를 좀 다르게 표현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아니라 사인도 아직 남았죠. 사인 세타에 b상수 쪽에도 똑같이 이 제곱근으로 나누어서 b의 코사인 세타. 같은 식 다른 표현이지만 누가 봐도 저게 훨씬 간단한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불편하게 늘여놨지? 라고 느낄 만한 이 식을 앞에 있는 이 상수는 그대로 놔두고요. 요만큼을 아까 스케치한 것처럼 뭔가 코사인 유형으로 바꿀 거예요. 물론 이 A, B 값에 따라 알파 값은 달라지겠죠. 또 이런 값을 사인 값으로 갖는 그 알파를 찾을 거예요. 즉 이쪽은 코사인 값이 되며 이쪽은 사인 값으로 갖게 되는 동시에 두 조건을 만족하는 알파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찾을 수만 있다면 현재 이렇게 바꿔놓은 이 식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냐면 사인의 세타 플러스 알파로 바뀐다는 게 그 유명한 삼각함수의 합성 공식이에요. 일부 학생들은 아시는 분도 있지만 제가 알기로 요즘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는 빠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직접 풀기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혹시나 합성 공식을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합성 공식을 써놨어요. 그래서 갑자기 어떤 학생은 뜻을 모르고 하면 왜 저기 A와 B 제곱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뭐 극형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또 극방정식까지 막 다 연결시켜서 설명하려면 이거 하나만 설명하는데도 수학적으로 연결된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거 바뀌는 걸 그것까지 다 끌고 오면 너무 복잡하고요. 극방정식 다시 넘어가서 하면 너무 복잡하고, 굳이 이제 이 합을 곱으로 간단한 유형으로 바꾸는 어떤 기본적인 극형식이라고 하는 공식을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되며, 이렇게 왜 간단한 걸 저렇게 펼쳐있죠. 최종 목표는 여기에 있는 이 상태를 이렇게 간단한 사인의 합으로 빼기 위해서 이쪽 앞에 있는 상수를 의도적으로 코사인 유형으로 만들고 싶은 거고요. 이 부분을 코사인 상태이식, 이 부분은 사인 상태의 식으로 만든다는 그 큰 어떤 스케치 하에서 얘가 그렇게 돼서 하려면 같은 상태의 A를 변형 줘서 이렇게 해서 코사인, 사인 알파가 되는 그런 알파를 찾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요 극형식 유형 설명을 충분히 한 것 같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할 원래 저 문제로 다시 넘어가면 그럼 A와 B가 얼마인 상태가 되냐면 쟤는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지금 알려준 극형식에 대입을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둘 다 a와 b가 1이므로 루트 2가 되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2분의 1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저쪽에서 말한 것처럼 얘가 코사인 값이 되는, 그럼 얘가 코사인 값이 되고 또 얘가 사인 값이 되는 그런 알파를 찾으려고 딱 보니까 4분의 파이예요. 둘 다 얘는 코사인, 얘는 사인이 되게끔. 물론 얘를 나중에 수준이 또 높아지면 사인으로 바꾸지 않고 합성할 때 코사인으로 바꿀 수는 있는데 그 정도 기교를 부리긴 조금 우리가 무리고요. 가장 평범한 사인 쪽으로 바꾼다면 이쪽을 사인하고 곱해지는 쪽을 코사인 쪽으로, 코사인이랑 곱해지는 쪽을 사인 쪽으로 만드는 그 각이 여기에서는 4분의 파이므로
얘는 코사인 일단 4분의 파이, 얘는 또 사인 4분의 파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 시작할 때 스케치한 것처럼 합차 공식으로 사인을 빼서 정리할 거니까 얘는 사인의 세타 플러스 4분의 파이로 줄어들겠죠. 그래서 사인과 다른 코사인의 합이 하나의 사인 함수로 표현됐어요. 사인 함수로 표현되면 늘 그러듯이 이 앞에 붙는 거는 상수 k배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4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한 거죠. 근데 정확하게는 사인 세타를 얼마만큼 회전 이동한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이죠. 물론 루트 2배 된 거. 그러면 사인 세타 그림이 복습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사인 세타 그림이 뭐였어요? 이렇게 입 하나 있는 것처럼 이런 원이었단 말이에요. 원 모양. 처음에 이게 원이었죠. 중심이 Y축으로 간 건데 길이가 몇 배 돼 있어요? 루트 2배. 그럼 이 지름이 얼마가 돼요? 최고 클 때가 루트 2배로 커지는 거죠. 걔를 얼마만큼? 얘를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요 반대로 이쪽 방향으로 음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회전 이동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누가 봐도 이 그림을 4분의 파이만큼 돌렸고 이 그림, 즉 이거의 그림을 이제 극방정식으로 그림을 그리다 보면 0일 때 1 쭉 해가지고 쭉 따지다 보니까 이러한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야. 4분의, 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만큼 이거 옮겨놓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쟤를 4분의 파이만큼 여기 있던 걸 이렇게 돌려놓은 상태가 되죠. 이때 이대로 다 따져보면 되겠죠? 그래서 합은 이렇게 합성 공식을 이용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합도 해봤으니까 교과서에 차는 없었지만 차도 하나 해봅시다. 차도 똑같아요. 그럼 차는 얘도 기본 원리가 꼭 합일 때만 이게 아니라 빼기일 때도 똑같아요. 그럼 빼기일 때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여기도 똑같이. 그러면 지금 일부러 숫자가 바로 빠지게끔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이번에는. 그래서 아까 이 그림을 Y축으로 이 그림 직교좌표계 그림으로 봤을 때는 4분의 파이만큼. 얘는 원래 원을 이쪽으로 양의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결과 그림이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차 유형까지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물론 여기 길이 조절은 아직 안 했고요. 합차 유형을 했더니 뭔가 사인 유형 혹은 뭐 필요에 의하면 코사인 유형으로 표현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고요. 좀 쉬운 형으로 사인 유형으로 표현해서 길이가 좀 커지면서 저렇게 되더라까지 했어요. 그러면 사인 한만 있고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얘네를 제곱하면은을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제 그래프는. 너무 또 복잡한 걸 하다 보면 선생님 이렇게 갈수록 복잡하게 하지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겠는데 반전은 얘는 상수 뭐예요? 1이에요. 맞습니까? 너무 어려운 거 하다 보면 또 저런 게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상수 1이니까 결국 뭐가 돼요? 반지름 1인 또 1이 되는 거죠. 쟤는 세타가 뭐가 되든 또 1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합이 다 어려운 것만 아니라 제곱을 해도 합은 계속 선생님 제곱 없는 걸 하던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곱을 더해도 이렇게 또 간단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제곱에서 너무 이제 트리비얼하게 나오니까 제곱 말고 세제곱을 제가 하나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세제곱을 해보니 제가 보통 다 무슨 입이다, 장미입이다, 뭐 장미 속에 또 장미 속 안에 장미다, 뭐 아까 그 고리가 있는 와우선 유형에다가 K를 조절하니까 분명히 와우선 유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입 속에 입. 그래서 뭐 어떤 책에서는 장미 입 속에 입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어쨌든 다 꽃잎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니까 얘가 약간 나비 유형처럼 제 눈에는 나비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이런 뭐 2제곱 그 아까처럼 2제곱은 1이니까 2제곱 3제곱을 하면 이런 유형의 그래프도 있다는 거 한번 보여주고 싶었고요.
그 밖에 또 4제곱 한 것들 뭐 이런 유형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유형에 해당하는 건 다 했고 이제 그 다음 나선형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나선형 이제 대표적으로 하나를 했는데요. 얘를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우리가 요 그래프 했었어요. 근데 일부 우리 교과서에도 아마 이 예제 연습 문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R은 마이너스 세타를 그려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두 개를 좀 비교해서 설명하려고 같이 그려놨어요. 세타가 그때도 설명했지만 0에서부터 이렇게 점점점 커진다면 R이 얘는 마이너스 세타니까 180도 돌려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저건 또 마이너스 세타는 어떻게 하지 하고 또 질문하러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수업 시간에 이제 얘는 처음에 급방정식 할 때 설명을 하니까 아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제 그림은 아는데 반전이 또 이걸 몰라가지고 학생들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그림 오래 하신다라고 하시는 생각하시는 학생들도 있지만 의외로 또 같이 비교를 해주지 않으면 왜 이래요? 할 정도로 또 질문하는 학생이 있어서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그 다음 나선형도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세타와 마이너스 세타만 있는 게 아니라 하다 보면 세타 제곱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아까와 다르게 이게 어마어마하게 벌어지면서 즉 나선형이 굉장히 많이 벌어진 거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잠깐 내가 세타분의 1과 이런 걸 했는데 55번 예를 먼저 한번 가보겠습니다. 55번 예를 보면 얘도 나선형은 나선형인데 로그 나선형이라고는 구체적으로 하지만 어쨌든 크게 봤을 때 나선형인데 얘도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지수형이다 보니까 그 조금 전에 제곱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벌어지죠. 예, 어떻게든 조금 그 벌어지는 걸 더 이렇게 아래 넣으려고 해도 이렇게 많이 벌어진다는 거 같이 비교해서 아실 수 있을 것이고요. 다시 53번으로 한번 갑시다. 53번 세타분의 1 쟤는 어떻게 해요? 거꾸로 2파일 때가 이렇게 어떤 고정적인 상수면 0일 때는 뭔가 무한대로 가면서 값이 없게 되는데 여기서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서서히 0으로 가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교과서는 아마 세타분의 1 정도는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 54번 루트 세타분의 1 이것도 그림 그려놓은 거고 마이너스 루트 세타분의 1도 그려볼 수 있는데 비슷한 패턴이니까 여기까지 그래프 유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래프 유형을 제가 일부러 최대한 많이 실행을 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게 연습 문제에도 이제 곳곳에 있지만 이런 그래프 유형을 좀 많이 알아야 뒤에 다음 절에 우리 기다리고 있는 길이나 넓이를 구할 때 그래프 유형을 알아야 충분히 어떤 식을 세울 수가 있고요. 요 급방정식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저 뒤에 챕터 14장, 15장에도 이어지므로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이해되는 범위 안에서 이제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교과서 없는 걸 이렇게 막 하는 건 연습 문제하고 연결된 것도 있다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사실 했어요. 연습 문제보다 조금 벗어나는 부분도 했는데 과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해되시는 범위 안에서 조금 기본적인 거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이제 그래프를 정리하고 이제 직교방정식. 지금까지 우리는 극방정식 자체로 그래프를 그렸다면 예를 들어 심장형이다. 아니면 이런 무한대 유형에 대한 그래프도 1학기 때도 배웠지만 이번 학기 극방정식 버전으로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했던 극방정식의 그래프들을 거꾸로 다시 직교방정식으로 바꿔보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심장형 누가 봐도 극방정식이 편하지 직교방정식 편치 않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걸 왜 바꾸느냐? 거꾸로 우리 연습 문제에 보면요. 직교방정식으로 주고 그걸 극방정식으로 해야 되는데 엄청 복잡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연습 문제를 그냥 일일이 다 같이 푸는 것보다 2절에서 굉장히 복잡한 직교방정식을 주고 걔를 극방정식으로 바꾼 다음에 길이와 넓이를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요. 2절 9번에
그렇게 하면 너무 복잡하고 문제고리가 너무 길어서 여기 그래프 한 거에서 좀 쉬운 거를 뭐 심장형이든 뭐 아니면 연주형이든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래프를 극방정식에서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는 연습을 한번 해보고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극방정식을 직교방정식으로의 변환, 예를 이제 하나 해봅시다. 연주형이죠. 요거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려면 R은 코사인 세타가 있든지 해야 되는데 코사인 세타만 덜렁 있어서 이쪽 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양변을 일단 똑같이 제곱을 시켰어요. 제곱을 시키면 얘는 R 4제곱의 코사인 제곱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R 제곱을 곱해주면 얘는 뭐가 되고요? x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얘가 R 제곱의 c제곱으로 분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그래프가 사실은 얘보다는 R제곱의 코사인 2세타가 약간 무한대 그래프에 가깝지만 그건 조금 더 복잡해서 그나마 기본 유형을 하나 제가 조금 뚱뚱한 무한대였죠. 이 그림을 방정식으로 바꿔왔습니다. 직교 방정식으로 바꿔왔고요. 그 다음 우리 심장형 많이 해봤어요. 그럼 심장형은 누가 봐도 극방정식이 편하지만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는 기교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서 그대로 못 바꾸니까 특히 이렇게 사인 세타 뭔가 R과 연결돼야만 극방정식으로 바꿀 수 있으므로 양변에 똑같이 R배 처리한 거예요. R배 하면 얘는 R제곱이라 이렇게 여기에 있는 R 얘는 R 사인 세타에서 Y가 됐어요. 그러면 얘네들은 다 직교로 바뀌었지만 얘만 못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저 R 그대로 놔둬서는 직교로 안 가지니까 R 빼놓고 나머지 옮기고 다시 또 얘를 제곱해주면 이렇게 물론 얘도 조금 더 풀어헤치면 되는데 바뀌는 방법만 제가 설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놨고요. 그 다음 심정형 코사인은 똑같은 방법이지만 풀어헤쳐서 결과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59번이요. 59번은 시컨트 세타다. 그러면 이 직교방정식 우리가 지금까지 그 극방정식을 사인, 코사인, 뭐 탄젠트도 처음에나 해봤지 사인 아니면 코사인밖에 안 했어요. 그러면 거기 극방정식에서는 꼭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벗어나서는 못 쓰느냐? 시컨트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시컨트를 직교방정식으로 환산하면 그 역수함수니까 반대로 넘겨서 x는 1 이렇게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는 사실 여기서 평면에서 나오는 기도 하지만 저 뒤에 3차 공간에서도 저 얘가 나옵니다. 그래서 간단할 때 확인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예였어요. 60번이요. 얘도 코시컨트도 안 해봤어요. 코시컨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얘는 똑같겠죠. 이렇게 코시컨트 넘겨주면 y는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조금 전에 59번하고 지금 56번은 x는 1, y는 1 직교 방정식으로 바꾸고 나니까 누가 봐도 직교 쪽이 좀 더 편해 보이죠. 시컨트나 코시컨트 쪽보다 앞에서 했던 뭐 연주형이나 심장형들은 바꾸긴 바꿔서 변화식을 직교로 표현을 했지만 굉장히 복잡해 보였다면 얘네들은 거꾸로 직교 방정식들이 조금 더 편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몇 개 이해 조금 더 확인하겠습니다. 61번. 얘 시컨트를 제곱형으로 저렇게 했어요. 바꿔봤더니 여기서 여기 내려오는 이 과정은 코사인 배각 공식을 이용해서 내려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쉽게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쌍곡선이 나오죠. 그래서 얘도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보자마자 쌍곡선 그림이 딱 그려지는데 저렇게 직교가 아니라 극방정식으로 주니까 저게 쌍곡선인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뭐 심장형이나 연주형은 아까 처음 몇 개 예 보셨지만 심장형이 누가 봐도 방정식이 그 극방정식이 편한 거예요. 직교로 바꾸면 되게 불편하죠.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극방정식보다 이렇게 직교방정식이 좀 편한 걸 느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얘도 한번 보겠습니다.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극방정식을 직교로 바꿔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얘도 쌍곡선이죠. 이렇게
간단한 식인데 극방정식으로 하니까 굉장히 불편한 식이 됐고요. 여기에서 이쪽으로 오는 거는 뭐 코시컨트 넘겨서 다 기교 다 보이시죠? 그 다음 예제로 넘어가겠습니다. 63번 코시컨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코타로 곱해졌을 때 얘도 옮겨주면 이런 포물선이 돼서 우리가 얘도 포물선을 이 식으로 보면 굉장히 머릿속에 쉽게 와닿는데 저렇게 극방정식으로 주니까 조금 포물선인지 잘 보이지 않으시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얘까지 몇 개를 더 해보시면 64번 얘는 극방정식도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직교방정식을 바꾸기 위해서 저 분모를 옮겨줘서 이 부분은 x로 환산하고 옮긴 다음에 r과 r이 아는 부분 제곱을 쭉 해서 정리하면 얘 또한 포물선이 되는 걸로 보이시죠? 그 다음 얘를 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유형 연습 문제 있는데 숫자는 조금 제가 일부러 좀 더 간단한 유형을 했는데 아마 연습 문제하고 비슷한 유형일 거예요. 아마 얘도 2배를 해주면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그 직교방정식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그 다음 직교방정식도 지수형도 있나요? 로그형도 한번 더 해볼까요?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 굉장히 지수형 복잡한 것 같지만 저 코시컨트를 옮겨서 y로 바꾸고 이렇게 바꾸니까 간단한 지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상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도 직교방정식으로 바꾸면 얘 로그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묶고 똑같이 y는 얘가 ln x 이렇게 로그 함수로 바뀌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함수는 누가 봐도 직교가 편하고 어떤 함수들은 이제 극방정식이 조금 더 편한 함수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몇 개의 앞에 얘에서 조금 직교로 하니까 되게 편한데 극방정식 불편했던 그런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런 함수들 포물선 혹은 뭐 이래서 쌍곡선 이런 것들은 원추곡선에 해당하는 것들은 직교방정식이 훨씬 더 표현이 편합니다. 극방정식보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중간에 원추곡선 파트가 있어요. 원도 있고 타원도 있고 그 다음에 쌍곡선, 포물선 이런 함수들 우리가 이렇게 조금 전 얘 쌍곡선으로 한번 가볼까요? 몇 개 예제들 64번이라든지 뭐 60 이런 64번 예를 가보면 누가 봐도 이거 포물선 얘가 굉장히 간단한데 이게 극방정식으로 바꿔놓으니까 너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일부러 그 부분을 거기에서 굉장히 다양한 유형이 나오는데 그 부분을 조금 줄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론적으로는 양쪽을 다 아는 게 맞는 건데 극방정식을 공부해서 필요한 버전, 즉 굳이 직교가 이렇게 간단한데 억지스럽게 극방정식으로 바꿔서 표현하는 것보다 극방정식 상에서 편한 것들 우리가 지금 배웠던 신장형이라든지 아니면 장미형이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극방정식으로 바꿔보니까 아까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연주형이 됐든 그런 것들은 극방정식에서 있기 돼. 이렇게 누가 봐도 이렇게 포물선처럼 쉬운 함수는 이렇게 극방정식보다 직교방정식이 편해서 교과서의 저 부분 포물선, 쌍곡선 이런 뭐 타원, 기타 등등 그런 원추곡선에 해당한 심지어 직선도 아까 뭐 시컨트라든지 코시컨트로 표현되잖아요. 직선도 지난번 앞에서 했던 우리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유형은 좀 간단해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은 세타로 표현이 얼마든지 되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뭐 x는 1이다. y는 1이다. 누가 봐도 직교방정식에서 식도 잘 안 쓰는 이런 간단한 함수들은 극방정식으로 바꾸니까 막 시컨트에 코시컨트까지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분이 어떤 학생들은 아직은 코시컨트, 시컨트가 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도 일부 있더라고요. 그렇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교과서에서 살짝 좀 피했습니다. 피하고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해서 마지막에 정리를 해드리고 제가 그 원추곡선 부분을 조금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극방정식이 편한 거는 극방정식 쪽으로
직교방정식이 편한 건 직교방정식이 편한 어떤 각각의 메리트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맞다 싶어서 그걸 줄였고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교과서에서 이제 1절 끝에 보면 극방정식의 접선 내용이 나옵니다. 네, 이제 1절 마지막인데요. 그 극방정식의 접선을 제가 조금 기호를 줄여서 우리가 R은 F 세타라고 하는 방정식으로 우리가 극방정식을 표현된다면 얘를 X와 Y, 익숙한 XY 방정식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R과 세타를 XY로 바꾸는 변환식이 이거였죠. 근데 그 R이 F 세타로 표현될 수 있어요. 여기는 누가 봐도 변수가 R과 세타라서 저렇게 표현은 된다고 하지만 저기에서 우리가 이 변수 R과 세타로 미분을 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변수를 세타 변수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R 자리를 F 세타를 대입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F 세타로 대입해서 매개방정식은 매개방정식일 때 세타라는 하나의 공동 변수로 XY를 표현했을 때 그럼 그런 어떤 그 매개방정식에 대한 미분법 1학기 때 배웠던 걸 그대로 대입해서 y는 y대로 세타로 미분하고 x는 x대로 미분하면 y를 얘를 미분하면 첫 번째 f 프라임 그 다음에 사인은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f는 가만히 놔두고 사인 미분 승자 x도 미분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러면 접선의 방정식 한번 극방정식에서 구해보겠습니다. R은 사인 세타. 우리 저 그림 제일 먼저 처음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원이었죠. 저 원의 수평 접선과 수직 접선을 한번 구해볼 거예요. 그러면 매개방정식으로 얘를 바꿔야 되니까 왜냐하면 R 세타를 XY로 바꿔서 앞에서 알려준 것처럼 기본 변환 공식의 R 자리에 사인 세타들을 집어넣죠. 그러면 X는 세타라는 공동 매개 변수 하나로 표현이 됐는데 X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로 Y는 사인 제곱 세타라는 이런 식으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공동 매개 변수 세타로 바꾼 다음 그 세타들을 그 공식의 dy, dx는 dy의 d세타, dx의 d세타 중에 수평접선을 가지려고 한다고 하면 이 분자 부분이 0이 돼야 되겠고 수직접선이 0이 되려면 분모인 dx, d세타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모에 해당하는 이 부분, 즉 d세타분의 dx가 0이 되는 거 먼저 옆에 있어서 바로 계산을 해보면 얘 미분하면 코사인 제곱 세타의 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또 여기에 사인의 합차 공식, 즉 코사인의 합차 공식 이런 그 계산 방법을 적용하면 코사인 2세타가 되고 얘가 0이 될 때는 세타가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이므로 우리가 요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죠. 분모가 0이었으니까 수직접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4분의 파이와 4분의 3파일 때 각각의 R은 원래의 식에다가 세타들을 각각 대입했더니 사인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둘 다 2분의 루트 2라서 2분의 루트 2분, 4분의 파이라는 또 2분의 루트 2, 4분의 3파이라는 이런 점에서는 수직접선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수평접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수평접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분, 분자 부분이 0이 돼야 돼서 앞에 계산해놨던 사인 제곱 세타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0이 되는 거, 이거 백악공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0이 되는 식으로 바꿨고요. 그러면 사인 2세타가 0이 되는 세타는 0하고 2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세타가 0과 2분의 파이일 때 원래의 R, 즉 사인 세타에 다시 대입하는 거죠.
그래서 사인 세타에다 대입하면 0일 때는 0이 되고 2분의 파일 때는 1이 돼서 이런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극방정식을 어떻게 접선을 구할 수 있느냐 얘네들은 그래서 극방정식에 대한 미분법을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맥을방정식의 미분법 공식에 적용해서 풀어봤고 식으로 계산해 봤는데요. 그러면 식으로만 계산한 걸 한번 그림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림으로 그 다음 제가 안 띄워놨군요. 쉬워서. 그러면 그림 하나 여기다 그리겠습니다. 사인 세타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를 우리가 어느 점에서 수평접선, 수직접선 요렇게 구한 거예요. 요렇게 아까 그 문제는 요렇게 이게 지금 축이 y축이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직교좌표계의 y축 개념으로 따지면 우리가 요 점에서 2분의 파이가 0이라는 점과 2분의 파이라는 요 점에서 우리가 수평접선을 갖는다라는 얘기였고요. 수직접선은 아까 그 앞에 이제 잠깐 가서 보시면요. 그 더 전 페이지 가면 여기에서 보면은 4분의 파이 그 다음에 4분의 3파이 이런 점에서 수직접선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의 길이들은 2분의 루트 2, 이때도 2분의 루트 2가 되고 그 다음 페이지 다시 한번 계산 결과식 한번 확인해 보면 수평접선은 0일 때와 2분의 파이일 때 물론 그때의 R은 0이고 이때의 R은 1이었던 그런 점에서 수평접선을 갖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 조금 더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이 지금 공식에 대입하지 않아도 쉽게 그냥 식으로만 보고도 끌고 갈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예제였다면 그 다음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사인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코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2세타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인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2세타의 경우 이번에는 수평과 수직 접선이 아니라 극점, 일명 원점에서 즉 R이 0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려고 해요. 그럼 여기는 앞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공식에다 대입한 거예요. 여기가 F 프라임 세타가 들어간 거죠. 얘 미분한 것들.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F 세타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F 프라임 세타에 그 다음 여기 분자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얘 공식에다 대입한 이 식이 앞에 대입한 식이 지금 R이 0인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이 코사인 2세타가 0인 점 그래서 그때의 세타들을 구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식에다가 대입하면 지금 코사인 2세타 즉 이 부분이 결론은 0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R이 0인 점을 계산했어요. 물론 세타가 이런 점들이지만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계산할 때 보면 이미 어차피 이 파트가 얘도 0, 얘도 0인 부분이니까 이 파트가 다 사라지겠죠. 사라지다 보니까 이쪽 부분만 남는데 얘와 얘가 다 지워져서 dx분의 dy는 뭐만 남냐면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가 남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다 사라지고 얘만 남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탄젠트 세타 값이 될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점들, 즉 R이 0인 점, 요 점에서의 어떤 미분값은 탄젠트 세타 값으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다음 계산 결과를 보시면 그래서 아까 찾은 R이 0인 점이었던 게 4분의 파이, 4분의 3파이,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들이었죠. 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탄젠트 값에 다 대입하면 1과 이렇게 마이너스 1들이 나타나죠. 이렇게 1과 마이너스 1. 그래서 1일 때 그럼 기울기는 1이었지만 그때의 접선의 방정식을 마무리하려니까 요 4분의 파이나 4분의 3파이나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인 점에서 어차피 다 R이 0이었던 점은 기억하실 것이고요.
유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원점이고 극점 원점이고 그 기울기가 1인 직선이니까 y는 x. 이 점이 왜 안 들어가지? 얘는 우리가 지금 아까 말로 했지만 우리가 직교좌표계로 환산했을 때 원점에 해당하는 점이죠. 이 점도 역시 마찬가지죠. 이 점에서의 기울기 탄젠트 값으로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1인데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이 점에서라는 이 점 다시 강조하지만 원점이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고요. 4분의 5파이도 기울기 1이면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4분의 7파이도 기울기가 이렇게 되고 그 점, 즉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2세타에 대한 우리가 극점에서 즉 원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보았어요. 그러면 그 그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지금 우리가 구한 게 이 코사인 2세타 그림이죠. 그래서 원점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한 게 아까 되겠지만 이제 요 4분의 파인 점에서 우리가 그림 그때 배웠지만 4분의 파인 점에서 이렇게 원점을 지났어요. 또 4분의 3파인 점에서 원점, 여기 4분의 5파이, 4분의 7파이 이런 점에서 원점이었는데 그 점에서의 접선 누가 봐도 y는 x라는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x라는 그런 접선을 갖는 상황이 되죠. 이 문제도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수평 접선이나 수직 접선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수평 접선 이런 점. 얘는 이제 얘가 지금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각으로 계산이 깔끔하게 나오지 않고 수평 접선도 굉장히 복잡하게 물론 뭐 간단한 포인트 뭐 0이나 2분의 3파이나 2분의 파이 이런 포인트들도 나오지만 이런 점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수평 접선 계산하면요. 아크 탄젠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분의 1 굉장히 복잡하게 나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 아까 계산식의 그 수평 접선이 되기 위해서 분자 부분 반각이나 배각 공식들 뭐 쭉 정리해서 삼각함수 정리하면 그렇게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나와요. 그리고 수직 접선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편한 누가 봐도 그림으로 봤을 때 0이나 파인 점도 있지만 어느 점도 있냐면 이런 점들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 이런 점에서 분명히 수직 접선 발생할 거거든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직 접선 발생하는 거 아까 사인 세타에서 봤지만 분모 파트인 d 세타분의 dx가 0인 걸 계산해야 되는데요. 거기 앞에 지금 앞페이지 계산한 결과에서 사인과 코사인 세타를 다 반각이나 배각 공식을 적용해서 식을 바꾸면 0과 이렇게 파이만 나오는 게 아니라 아크 탄젠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해가지고 굉장히 불편한 포인트가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특수각으로 안 나오는 것도 문제지만 중간 계산이 조금 굉장히 불편하게 나와서 그 계산 과정은 생략했고 참고적으로 왜 얘는 이런 누가 봐도 이렇게 보이는 점만 하고 아까처럼 수평이나 수직 접선은 안 구하지 그러니까 이런 이렇게 특수각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조금 여러분이 불편한 점들이 나와서 그 계산을 다 이렇게 올릴까 그래서 사실은 계산을 해놨다가 학생들이 식을 보면서 너무 불편해할 것 같아서 의도는 우리가 좀 이렇게 그 공식에 대입하면 쉽게 나온다는 걸 보여주려고 했는데 너무 불편해서 아까 조금 전에 사인 세타의 수평 수직 접선으로 대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 다음 교과서 예를 확인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즉 신전형에 대해서 한번 계산해 보라는 내용이고요. 그러면 아까 그 공식에 R 즉 R이 지금 얘죠. F 세타 미분한 거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1 플러스 R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이 1차, 그러니까 분모를 2차를 1차를 인수분해를 해놓고요. 정리하다 보니까 뭐만 남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군요. 그랬을 때 요게
3분의 파인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 그러면 세타에다 3분의 파이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을 갖는다. 그래서 그 심장형의 3분의 파이 포인트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세타에다 3분의 파이 집어넣었을 때의 값이죠. 그 다음 2번 예를 볼까요? 이번 예는 아마 이게 지금 문제가 생략되어 있는데 수평 접선하고 수직 접선만 이제 구하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수평 접선은 아까 제가 했던 예처럼 dy 파트가 0인 거, 그 다음에 수직 접선은 dx 파트가 0인 거. 그래서 얘가 0 되는 거지, 코사인이 0 되고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점을 찾아놓은 걸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0인 거는 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1 또는 사인 세타가 2분의 1이 되는 점을 찾다 보니까 2분의 3파이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겹치는 부분은 좀 이따 분석하고, 이 점에서는 명쾌하게 우리가 수평 접선을 갖는다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두 점에서는 수직 접선을 갖는다고 할 수 있으나 2분의 3파이는 조금 더 자세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그러면 2분의 3파일 때 미분이 어떻게 되는지 매개방정식 미분법을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서, 그때 앞에서도 1학기 때 했지만 오국한 자극한을 비탈 정리까지 해서 해보니까 얘는 무한대를 갖더라. 그렇다는 얘기는 0일 가능성보다 무한대로 갖는 수직 접선을 갖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저기에서 분석한 걸 갖다가 수평 접선, 수직 접선, 아까 3분의 파이까지 그림으로 심장형을 교과서에서 분석해 놨는데요. 처음에 2분의 파이일 때, 그 다음에 6분의 7파이일 때, 6분의 7파이면 여기죠. 그 다음에 6분의 11파이일 때 여기 수평 접선을 갖는다는 거고요. 수직 접선은 2분의 3파이일 때는 결론은 가졌으니까 2분의 3파이가 여기고요. 6분의 파이, 6분의 5파이 여기하고 여기 아까 교전이 접선이 수직이냐 0이냐를 로피탈까지 해서 좌우극한으로 나눠서 계산했던, 여기가 수직으로 분석된 이 심장의 뾰족한 첨점이죠. 여기에서는 수직 접선을 갖는다. 그럼 1번 예제는 뭐였냐면 3분의 파이인 점,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분석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록 극방정식이지만 얘네들의 접선의 기울기들을 다 한번 구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1절 내용이었고요. 그러면 그 다음 2절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절은 이제 1절에서 배운 극방정식을 가지고 길이와 면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길이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곡선의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모든 길이는 사실은 매개방정식으로 주어졌을 때 버전에서 공식이 유도됐죠. 1학기 때도 강조했지만 곡선의 길이는 매개방정식으로 해서 유도가 돼서 이렇게, 그러면 공동변수를 t라고 했을 때 이렇게 유도가 됐어요. 그러면 저 공식을 지금 배우는 극방정식 버전으로 환산을 하면 r은 f 세타에서 아까도 했지만 공동배계 변수 세타로 표현을 하려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표현에다가 그 공식, 즉 x는 x대로 미분, y는 y대로 미분을 할 때 미분한 거에 결국은 또 제곱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전체의 제곱 미분한 거, 또 y 프라임 요 부분 미분한 거의 제곱, 그러면은 얘네들 제곱하면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 이거 제곱에 플러스 이거 곱하기 이거,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건데, 이거 곱하기 이거나 위에 있는 이거 곱하기 이거는 결론은 서로 코사인 사인이 바뀐 것 같지만 동류항이죠. 동류항인데 그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사라지고 이거 제곱들만 남아서 얘 제곱은 묶다 보니까 f 프라임 세타의 제곱으로 묶으면 다시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이랑 1이 되겠고요. 이쪽 파트도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인데 그 중에 f 세타 제곱을 묶고 나면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의 합이라 1이 돼서
우리가 그 길이 공식의 루트 안에 들어가는 x 미분 공동 매개 변수 그땐 t였지만 지금 세타죠. x 프라임의 제곱과 y 프라임의 제곱은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서 현재 쓰는 매개 변수 세타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이 공식이 매개방정식에서의 길이 공식이 이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 그 다음 예제 69번 교과서 예제 말고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봤는데요. 1-sin 세타의 길이. 그러면 길이 공식에 미분이 필요하니까 얘를 f 세타라고 했을 때 미분, 즉 f 프라임 세타, 코사인 세타가 필요하죠. 그래서 f 프라임 세타의 제곱, 그 다음에 f 세타의 제곱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왜 구간을 이렇게 반으로 나누었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1-sin 세타가 대칭형이라서 우리가 대칭을 이용해서 제가 일부러 구간을 반으로 나누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2배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 2배 한 거에 안에 있는 거를 이제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 안에 있는 거를 풀면 이렇게 되겠고요. 즉 여기에 코사인 제곱 세타, 사인 제곱 세타는 코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사인 세타, 플러스 1. 이 플러스 1 두 개 묶어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있는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2 마이너스 사인 세타, 요 루트 요 부분을 갑자기 적분하려니까 안 되는데 2로 묶어도 문제가 됩니다. 루트 2 빼고 앞으로 1 마이너스 사인 세타라 하더라도 이 부분 적분을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적분 공식으로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적분 공식은 지난번 앞에서 1학기 때도 강조했지만 루트 안에 지금처럼 1, 플러스나 마이너스 사인 세타 혹은 또는 1 플러스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유형을 한번 정리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1 플러스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는 뭐를 활용한다고 그랬냐면 얘에다가 2분의 1을 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반값 공식 이렇게 넘어가고요. 얘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돼서 반대로 썼네요. 제가 여기다 여기가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제곱식으로 얼마든지 표현 전환이 가능해요. 이렇게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럼 제곱식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밖에 있는 제곱근에서 표현이 간단하다 보니까 여기 있는 비록 요만큼이지만 원래 우리가 외웠을 때 반값 공식은 이렇게 외웠지만 그 중에 요만큼을 가지고 자주 쓰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2에 코사인 제곱 2분의 세타로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도 이렇게 바꾸면 지금처럼 얘네들이 루트가 있어도 제곱하고 제곱근을 서로 지울 수가 있는 이렇게 붙어도 제곱하고 제곱근을 서로 지울 수 있고 상수 루트 이 정도야 상수를 앞으로 빼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적분법을 썼었죠. 그러면 여기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코사인은 반값 공식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제곱근을 풀 수 있구나가 되지만 사인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인 같은 경우는 반값 공식에 적용할 수 없는데 풀 수가 없다가 아니라 얘도 어쩔 수 없어서 그럼 얘를 거꾸로 코사인화 시켜줘야 됩니다. 반값 공식이 없어서 못 빠져나온다가 아니라 쟤를 그러면 코사인으로 표현만 바꿔준다면 이렇게 갈 수 있으므로 사인을 코사인으로 바꾸려면 우리가 사인과 코사인 관계가 지난번 그림에서도 얘기했지만 90도 평행이동한 즉 2분의 파이만큼 서로 옮기면은 서로 일치하는 그림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을 갖다가 평행이동 시키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래서
세타를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시켜서 이렇게 세타를 이렇게 치환했어요. t 변수로. 그러다 보면 저기에는 사인 세타는 사인 세타를 지금 사인에 t-2분의 파이로 이렇게 치환을 하다 보면 이 2분의 파이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2분의 n파이 공식에다 대입하면 홀수 차니까 함수는 일단 코사인 t로 바뀌고 얘가 몇 사분면이냐면 4사분면이죠. 그럼 4사분면에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바뀌다 보니까 얘에다가 이거를 마이너스 코사인 t로 바꾸니까 코사인 t로 루트가 빠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 붙어있는 루트 2는 밖에 있는 상수 2로 빼고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은 아까 얘기했듯이 코사인 제곱식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이렇게 바뀌어지고 그러면 코사인 제곱식에서 요 루트 2 앞으로 같이 빼서 4를 만들고요. 요 제곱하고 제곱근을 지우면 코사인 2분의 t가 나오고요. 여기서 주의할 거는 이렇게 치환된 식들도 중요하지만 구간도 같이 바꾸셔야 돼요. 그래서 t0일 때, t2분의 파일 때 대입해서 아시죠? 세타죠. 세타가 0일 때, 그 다음 t를 대입하고요. 세타가 2분의 파일 때 대입해서 이렇게 t변수 구간으로 0과 파이로 꼭 학생들이 이렇게 되게 복잡한 기교를 가끔 하는데 어이없게 가끔 저 구간을 안 바꾸시는 이제 너무 문제 풀다가 몰입하다 보면 못 푸는 경우가 있는데 정말 채점하는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지금 이런 적분은 굉장히 간단한데요. 여러분이 기말 끝날 때쯤 보면 적분 기호가 이렇게 막 3개짜리 나타납니다. 무지하게 복잡해요. 그 복잡한 데서 뭐가 필요하냐면 구간 교환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간 교환을 하지 않아서 굉장히 그 어려운 계산이나 식이나 기호나 다 따라오는데 그런 거 실수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점수를 그 부분부터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원할 때는 구간을 같이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구간 다 바꿔서 지금 제곱하고 제곱근 처리해서 이렇게 줄었어요. 줄을 때 제곱근을 줄일 때 얘가 0에서 파이까지 코사인 값, 코사인 즉 2분의 t가 양이기 때문에 제곱근을 뺄 때 용감하게 이렇게 뺄 수가 있죠. 그렇지 않고 얘가 구간이 다르면 2분의 파이가 0에서 파이까지 즉 0에서 정확하게는 코사인 값으로 2분의 파이가 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지 그렇지 않으면 얘가 마이너스로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가끔 학생들이 왜 이거 선생님 뭐 대칭성을 너무 억지스럽게 적용한 거 아니냐? 일부러 내가 아까 처음에 대칭성 얘기를 했는데요. 저거를 0에서 2파이까지 해도 답은 나옵니다. 논리도 틀리지 않고 계산 맞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대부분 학생들이 뭘 이런 거 계산하는데 대칭성까지 해? 어차피 심장형은 한 바퀴니까 우선 0에서 2파이까지로 대부분 계산해요. 그럼 어디에서 문제냐면 여기 내려올 때가 문제인 거예요. 그럼 구간도 이제 뭐 같이 바뀌겠지만 내려올 때 그러면 이 구간이니까 얘가 이렇게 양으로 나오지 그 밖의 구간은 요 마이너스 처리를 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이 답이 나오는데 학생들은 제곱하고 제곱근을 서로 지우기만 하고 얘가 양음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생략을 하고 안 해요. 그러고서 그냥 전체 구간으로 요거를 그냥 양으로 빼요. 그럼 답이 뭐가 나오냐면요. 0이 나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꼭 와서 질문을 해요. 선생님 이거 분명히 길이가 자기가 봐도 0은 아닐 것 같은데 아무리 계산을 막 또다시 확인하고 재확인을 해도 0밖에 안 나오고 공식에 잘 대입했는데 뭐가 문제죠? 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은 그나마 굉장히 적극적인 학생.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시험 볼 때도 이렇게 0으로 써놓고 그 옆에 자기도 이상한지 물음표 이렇게 써놓는 학생들이 있어요. 왜 0일까 자기도 이해가 안 돼서 시험 볼 때. 그래서 거기에서 답은 학기 중에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게 이거거든요. 연습 문제도 아마 이거 있을 거예요. 이거 여기에서 마이너스로 빼서 두 개를 갈라서 풀어야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와요. 근데 같은 계산을 여기에서 제곱근 뺄 때 양일 때와 음일 때 분리해서 푸는 거 불편하시잖아요. 단순한 계산이라고 하지만 불편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될 수 있으면 저런 일이 발생할까봐 대칭성을 활용해서 양의 구간으로 조절해서 풀려고 일부러 저런 대칭성들을 꼭 그림 그릴 때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길이나 다음 시간에 할 넓이 같은 거 계산할 때, 특히 넓이 할 때는요, 길이보다 공식이 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저런 대칭성들을 활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칭성을 활용하면 이런 어떤 특히 제곱 이런 거 풀 때 굉장히 간단하게 풀 수 있으므로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길이까지 하겠고요. 넓이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